예, 안녕하세요. 화학 선생입니다.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화학이고요. 예, 김선민이에요. 내년에 올해 시험 보는 분 아니죠? 올해 앞으로 15일 남았는데 시험 보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이상하잖아, 그지? 예, 내년에 보는 분들이죠. 내년 1차를 아마 노리시고요. 빠르시면 내년에 동차도 노리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년에 1차 노리고 그 다음에 합격한 이후에 그 후년도에 2차 시험을 봐서 붙으면은 변리사 수험생으로서는 거의 최단 기간 합격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내년에 동차면 그건 완전 톱이고요. 예, 그건 거의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1년 몇 개월 만에 변리사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내년에 어쨌든 간에 1차는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1차를 떨어지면은 1차 몇 년 생각하십니까? 몇 년 생각하세요? 1차를 2년 생각해요? 3년 생각해요? 한 10년 생각하지. 그냥 내년에 붙어야지 2년씩이나 앞으로 1차 공부할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변리사 학원에서 제 강의는 30년 정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초창기에 변리사 학원에서 화학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편입 강의를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편입 강의를 좀 막 신나게 하는데 갑자기 미트 디트를 국가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또 국가가 만들어준 미트 디트 강의를 1회부터 끝까지 하고 중간에 가다가 또 피트가 생기더라고요. 또 피트 강의를 끝까지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에 피트도 없어지고 미트 디트는 거의 유명무실화 돼서 이제 그쪽 학원이 다 없어지는 관계로 다시 또 변리사 학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학원 강의는 지금 한 4년째 가고 있고 고전에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변리사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본 수험생들 중에 1차 최단 기간으로 합격한 사람은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만에 붙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장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5년이요? 예, 5년 동안 못 붙습니다. 1차도. 1차를 5년을 해요, 5년을. 나 이거 참 답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1차는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이제 올해는 2025년도니까 2026년도 내년에 1차를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1차를 갖다가 막 5년씩 공부하는 거.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죠. 만약에 1차를 5년 해야지만 붙는다라고 해서 하늘에 계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나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차를 5년 붙으면 2차는 그 이후에 몇 년 걸릴까요? 실제 시험은 2차가 실제 시험이지 1차는 사실 2차를 보기 위한 작은 관문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차는 빨리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를 갖다가 저는요, 화학 선생으로서요, 1차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하는가 그 얘기를만 해드리고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1차를 빨리 붙는 방법이요. 예,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이제 시험 과목은 당연히 알죠? 민법이고 산재법이고요. 여기 또 3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있죠. 자연과학 중엔 물화생지가 있죠. 물화생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씩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각각 10개씩 나옵니다. 이거는. 예. 자, 어느 과목을 1차 합격 비법입니다. 어떤 과목을 시험 잘 봐야 시험 붙겠습니까? 학생, 어떤 과목을 시험 잘 봐야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다 잘 보면 잘 붙겠죠. 다 잘 보면 당연히 붙습니다. 그럼 목표는 예를 들면 90, 예를 들면 90 이렇게 목표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딱 삼고 만약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5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목표를 삼고 시작하면 5년 이상 걸려요. 당신이 만약에 과거 출신이라면 얘기가 또 다릅니다. 과거 출신으로서 여기 있는 과목 중에 이 4과목 중에 최소 2과목 이상의 초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달라. 그런 경우라면은 이렇게 90, 90, 90을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문과라든가 내지는 그냥 공대
뭐 이런 학생들이 어떤 전공에 특별한 강점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 1차를 그냥 난 떨어지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잘못된 공부 생각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자, 어떤 과목을 시험 잘 봐야 합리적인 겁니까? 다 잘 보면 좋아요. 근데 다 잘 보는 과목은 5년 이상 한다니까요. 어떤 것이 시험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느낌으로. 민법? 또 학생은? 산재법? 그 다음에 학생은? 민법 산재법이요? 예, 정답입니다. 90, 90이에요. 최소 85 이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합격자라면 누구나 이 정도 갑니다. 합격자면 대부분 다 80.5점 이상은 다 넘어가요. 민법 산재법은. 그리고요, 그거는 문과여도 가능하죠. 그죠? 문과가 오히려 자연과학이나 내지는 공대보다 더 이 공부를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선입견을 갖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공에 관계없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 공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게 합격의 길입니다. 그죠? 그럼 자연과학은 몇 점 받으면 좋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 75, 그전 연도에 80, 그전 연도에 70이었습니다. 그래서 70부터 84입니다. 커트라인은. 70, 80의 차이는요. 문제 10점 평균이잖아요. 대단히 크잖아요. 문제의 난이도가 왕창 쉬웠느냐 왕창 어려웠느냐. 그렇기 때문에 75 정도 잡으면 문제가 평균이다 그러면 75입니다. 커트라인은. 그러면 문제가 평범하게 나오면 다 평범하다고 느끼고요. 문제가 어렵다고 나오면 전 학생이 다 어렵다고 느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70부터 80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1차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면 다 어려우니까 그때는 커트라인이 뚝 떨어지니까 상관없고요. 문제가 쉽다고 느끼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점수가 높게 받아야만 붙는 겁니다. 그러면 자 75라고 잡았을 때 자 90, 90 받았으면 이거 몇 점 정도면 합격하는 겁니까? 자연과학은 넉넉 잡고 70이면 완전 합격하죠. 그죠? 넉넉 잡고요. 넉넉 잡고. 넉넉 잡고 이 정도만 되면 넉넉 잡고 그냥 합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커트라인 75는 그냥 무조건 넘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60점만 돼도 사실 되는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전 과목을 다 90점씩 받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람은 아예 지금부터 마음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어리석은 계획이고요.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과목이 몇 과목이야? 민법 하나, 여기 3개, 여기 4개. 8과목이야. 8과목을 지금부터 1년 내에 봐야 돼. 1년 내에 봤는데 예를 들면 화학이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학생 전공은? 행정. 문과군요. 학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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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 없습니까? 그래요. 좋아. 화학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화학을 10개 중에서 몇 개가 목표입니까? 자, 행정학과 학생 몇 개가 목표예요? 몇 개 맞았으면 좋겠습니까? 10개 중에서 몇 개 맞았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반만 맞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8개, 9개 맞으면 완전히 그냥 날라다니겠죠. 그죠? 이 정도 맞으려면은 화학만 2년 이상 해도 안 됩니다. 아무 과목을 안 하고요. 화학만 2년 내내 봐도 8개, 9개 못 맞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8과목을 1년 만에 8개, 9개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문과면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계획을 잡고선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계획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처음엔 다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지금 딱 뛰어들면요. 지금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해 한 12월쯤 되었다. 그때 시험이 한 2달쯤 남았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그때 서서히 느끼거든요. 지금 올해 2월 15일 날 시험 봅니다. 지금쯤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한 학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가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격의 길이겠습니까? 이거는 이걸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공부 시간도 여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과학 과목은요. 이거는 자기 전공에 따라서 혹은 베이스에 따라서 점수 받을 수 있는 폭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폭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베이스가 안 되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60 내지 70만 받으면 아주 훌륭하거든요. 60 내지 70만 받으면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거 90, 90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면은 훌륭한 거니까 60 내지 70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실천을 맞게 하셔서 빨리 1차 합격해서 바보처럼 1차를 5년 이상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맙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4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할래요? 이거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앞으로 이거는 당연히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저는 자연과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화학 선생이기 때문에 4과목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목을 제일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제일 열심히 하면은 점수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과목 뭐? 없어요? 근데 뭐 하나 좀 있어라 좀. 제일 여학생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물이요? 학생이 전공이 생물인가요? 생물화학이니까 생물 쪽에 가깝습니까? 예, 아닙니다. 지구과학이에요. 이건 모든 학생이 다 점수 합격자라면 대부분 다 8개 이상은 다 맞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범위도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인데 실패 5년 이상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쉬우니까 막판에 가서 한 달만 하면 된다 이런 헛소리에 농락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따야 될 땐 못 따는 거예요. 따야 되는 과목에서 못 따고 따지 못하는 과목, 제일 못 따는 과목이 뭡니까? 자, 학생, 세 과목 중에 제일 점수 못 따는 과목. 예, 아닙니다. 화학입니다. 불행히도. 나 화학 선생이야. 응? 화학은 점수를 못 따는 과목이에요.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시간을 투자하다가 되는 것조차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과목은 공부를 조금 해서 떨어지고 안 되는 과목은 공부 많이 하다가 안 되니까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전략적으로 입에 든다는 겁니다. 자, 4분 몽창 전부 다요. 지구과학을 지금부터 제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거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이나 오픈 카톡방이나 혹은 뭐 어떤 그 커뮤니티 가면은 헛소리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뭐 일주일만 하면 8개 맞는다? 이런 개소리들 무지하게 하거든요. 과학이에요. 과학이 어떻게 일주일만 하면 8개, 9개 맞는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목 없다는 거 아는데도요. 그런 헛소리를 써놓은 놈들이 있어요. 꼭. 그런 훈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지구과학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8개 이상 맞기 바랍니다. 그리고 3과목 중에요. 자, 이제 지구과학을 8개, 9개를 맞춰놔야 돼. 그 다음에 3과목 중에 본인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과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해야 돼요. 전부 다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한 과목을 미리 포기하면 그 과목이 발목 잡힙니다. 미리 포기하면 그 과목이 신경이 계속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한 합격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셋 다 하십시오. 이건 당연히 제일 열심히 하시고요. 지구과학은.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앞으로 논외로 할게요. 네, 논외로 하고 요거는 8개, 9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과목을 갖다 쭉 가다가 보면요. 학생이 재미를 느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본인에 따라서 자기의 기본 베이스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공부 성향 내지는 방향성에 따라서요. 자기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 바로 한 과목 중에 한 개가 공격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가 공격 과목이다. 그러면 지구과학 공격 과목이니까 8개 내지 9개. 그러면 공격 과목 셋 중에 아무거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라 그랬고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공격일 수 있고 생물이 공격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공격 과목 하나를 갖다가 3개 중에 한 과목을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셋 다 해야죠. 그죠? 하나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포기하면 이 시험은 붙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공격 과목이면 몇 개입니까? 8개 맞는 거잖아요. 8개 이상. 8개, 9개 이상 맞는 것을 공격 과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이제 2과목은 4개 중에 2과목이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방어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방어 과목은 방어만큼은 공부하자는 뜻이에요.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니라 방어만큼은 공부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방어만큼을 한다는 게 어떤 소리냐라는 것을 갖다가 저는 화학 선생이기 때문에
화학에서 말씀드린다 이 얘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방어 과목은 방어만큼을 하는 겁니다. 방어만큼을 하면 몇 개 맞는 거겠습니까? 4개 내지 5개 맞는 겁니다. 4개 내지 5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거 8개, 여기서 8개, 여기서 4개, 4개, 2개. 그럼 3, 8, 24, 24개입니다. 몇 점이에요? 그죠? 60점 넘었죠? 60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시험에 다 붙는 경우를 받은 겁니다. 이게 합격의 전략이라고요. 이런 전략 없이 무턱대고 다 시험 잘 보면 좋겠죠. 다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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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맞으면 좋겠죠. 8개씩 맞아서 32개를 맞출 수 있는 수험생 과연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과거 출신 내지는 과거에 굉장히 자연과학에 대해서 어떤 2과목 정도를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수험생만이 가능합니다. 그거 외에 초시생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삼수 내지 사수한 경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삼수 내지 사수에서 8개씩 맞을 겁니까? 그럼 무슨 바보짓이에요. 빨리 내년에 합격하시라니까요. 내년에 합격하셔서 내년에 그 동차 변리사가 되시면 더 좋고 최소한 후년의 기득으로서 2차 시험만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노리는 작전을 세우자, 그런 전략을 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4과목 중에 지구과학은 뭐 공격 과목이다. 셋 중에 한 과목은 공격 과목으로서 공부하자. 공격 과목이라는 것은 문제도 많이 푸는 것도 좋고요. 내용을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격이기 때문에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야. 잘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풀어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은 시간만 투자하여도 방어인 과목보다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8개씩 맞는 과목이 2과목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방어 과목은 방어만큼만 공부합시다. 그럼 방어만큼만 공부하는 게 이제 화학 갖고 얘기를 해드린다라는 거라고요. 나머지 과목은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화학은 방어만큼 공부하는 게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요? 라는 거고요. 그 얘기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예, 일찍 끝내면 좋죠? 뭐 한참 얘기해 드릴까요? 나 이거 하루 종일 떠들라 해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화학은 방어 과목인 사람은 자, 방어만큼만 맞읍시다.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요. 화학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문제를 크게 10문제를 갖다 분류를 해보면요. 이해 암기형 파트와 응용 계산형 문제가 있습니다. 화학은 크게 2가지 부류의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가 5개씩 나옵니다. 5개씩 나옵니다. 이해 암기형 파트 5개, 응용 계산형 문제 5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부 못하고 오랜 동안 공부하는 사람. 5년 동안 공부하고선 시험 자꾸 떨어진 사람이 자, 어디에 신경 쓸 것 같습니까? 둘 중에. 이해 암기형에 신경 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응용 계산형에 신경 씁니다. 이거는 이해됐다고 넘겨버리고요. 계속 여기 문제만 푸는 겁니다. 이러니까 5년 공부하는 거예요. 방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느낌상으로도 그렇잖아. 이거 왠지 쉬워 보이고 이거 왠지 어려워 보이죠. 이거 왠지 어려워 보이니까 어려운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요. 응용 계산형 문제, 응용 계산형 문제는요. 응용력은요. 태어날 때 거의 90% 이상 결정납니다. 즉 응애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야. 후천적 배양을 하려면요. 화학만 2년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못 배양해요. 학생이 화학만 2년을 공부한다고 해도 응용력이 안 자라나. 응용력이 자라나질 않기 때문에 그게 무지하게 더디게 올라가서 2년 내지 3년을 해야 응용력이 조금 생길까 말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걸 갖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공부 기간만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요. 응용 계산형 이거보다 이해 암기형에 이걸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해 암기형에서도 이해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암기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해 암기형 파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화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갖다가 이해 암기형이니까 이해만 하고서 시험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풀어내요. 바보처럼요. 그게 무슨 바보짓이에요. 다 외우고 들어가서 그냥 찍어야지. 책에 다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시험장 가서 풀어내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냥 보는 순간에 SF4 시소형하고 빡 이렇게 찍는 거지 그냥.
이렇게 찍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시험장에서의 논리만 공부하고 들어가서 이해만 한 상태로 시험장 들어가니까 거기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어차피 응용 계산형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도 풀어버리니까 여기서 시간 걸려 여기서 시간 걸려 그러니까 화학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험 문제는 변리사 시험은 재밌게도요. 11, 12, 13번 문제가 이겁니다. 11번, 12번, 13번이 이거야. 11번, 12번, 13번이 뭡니까? 물리 10개 끝나고 11번 화학 시작할 때가 응용 계산형 문제야. 어떤 뜻이냐면요. 교수님이 여기서 시간 다 보내라. 여기서 시간 다 보내고 뒤에 쉬운 문제들은 시간이 없어서 작살나라. 이렇게 문제를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번부터 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험 문제 갖고 그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빨리 풀 수 있는 부분, 이해된 부분, 이해돼서 암기하는 문제부터 다다닥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응용 계산형 문제 계산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1번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그게 공부를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공부를 제대로 가면 2차 때 그렇게 하세요. 2차 공부할 때 제대로 좀 굵게 하십시다. 많이 써보고요. 근데 1차에서 시험 볼 때에서조차도 11번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5년 이상 공부하는 아주 지름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이해 암기형 파트에다 집중하시고 여기에 문과학생은 응용계산력 안 잘하나 시험장에선 아예 손도 안 대도 괜찮습니다. 손도 안 대도 돼. 이거 못 풀어. 그러니까 아예 공부할 때조차도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신경 쓰라는데 이걸 어떻게 신경 쓰는 거냐면요. 일단 화학은 일단 전 범위를 이해암기형이든 응용계산형이든 전 범위를 꾸역꾸역이라도 한두 번 내지는 봐야 합니다. 한두 번은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암기형 파트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해암기형 파트는 이해는 선생님의 몫이니까 제가 시켜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가 안 되면 못 외워요. 못 외우기 때문에 전 범위를 한두 번은 꾸역꾸역 봐줘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 막판에 가서 이해암기형 파트에 이해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꾸역꾸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해암기형 파트를 갖다가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About 화학이라는 곳에 월드컵 특강이라고 제가요. 월드컵 특강이라 해가지고 제가 무료 강의를 올려놨거든요. 그 파트 부분이 이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종 정리 강의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이해암기형 파트는 바로 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시고요.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이해암기형 파트니까 이 부분은 내가 잘 이해된다면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확인해 봐나가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어란 말이에요. 방어. 자, 이렇게 이걸 집중으로 보는 사람은 화학이 공격일 수 없어요. 화학이 공격일 수 없는 방어인 수험생 몇 개 맞으면 돼요? 5개만 맞으면 행복하거든요. 이건 그냥 5개 다 내려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5개 쭉 내려 찍으면 하늘이 도우면 하나 맞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법대생이 6개 맞았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작전입니까? 근데 작년에 서울에 있는 인류 4년제 대학에 화학과 학생이 2개 맞았거든요. 그게 뭐냐? 화학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까불다가 11번 문제부터 풀려고선 이거부터 먼저 손을 내버리니까 시간이 없었고 뒤에 건 다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공부하자. 전 범위를 한두 번은 꾸역꾸역 봅시다. 그 다음에 이해암기형 파트는 About 화학의 월드컵 특강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해암기형 파트라는 이해암기형 파트가 어딘지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그리고 요건 나중에 또 최종 정리 강의에서도 요것도 한번 요거까지 하면 이해암기형 파트는 다 컴팩트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수는 어떻게 될까요? 화학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맞아요. 문제 많이 푸는데 문제수는 방어인 만큼 최소한으로 합시다. 문제수를 한두 컷 훨씬 늘리다가 망하니까.
난 답답한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합격이죠. 화학 잘 보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화학 잘 보고 1차 떨어질 겁니까? 그거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답답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합격하는 겁니다. 화학 3개 맞으면 어때?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물리든 화학이든 생물이든 간에 3개 맞으면 어때? 어쨌든 간에 1차 합격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 생각해 봅시다. 화학 선생이야. 자, 내용 강의 30년입니다. 미트리트 피트에서 진짜 깊숙한 과거의 편입시험에 전공화까지도 다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양을 늘리려고 한두 끝 없이 마음먹으면 끊임없이 양을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죠? 왕창 양을 늘려서 강의를 갖다가 3월부터 강의를 제가 시작하는데 3월부터 7월까지 내용 강의를 갖다가 퍼펙트하게 다 가르쳤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강의 끝난 후에 기출문제 풀고 싶겠죠? 기출문제 강의를 갖다가 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설명을 해서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필요하지요? 그럼 문제풀이 또 가서 또 한 달 정도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모의고사 보니까 모의고사 강의에서 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제가 스터디 운영해 드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문제수를 계속 늘려서 알려드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0문제 이상을 화학을 풀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성실한 수험생은 따라옵니다. 성실한 수험생은 따라와요. 성실하고 약간 생각이 짧은 수험생은 따라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학만 계속 선생이 계속 푸시하니까 화학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화학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학 실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 늘겠죠. 그래도.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시간이 부족해서 화학 공부하느냐고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 과목은 시간을 좀 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화학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나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게 나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 그런데도 그 다음 해에 화학은 나한테 강의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만 잘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한테 또 옵니다. 친구 데리고 와요. 그 얼마나 눈 튀어나오는 얘기인가요?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의 방향성이 엇갈렸어 라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똑똑한 수험생인데요. 수험생은 선생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믿고 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공부 방법, 특히 많이 공부시키면 좋아하는 수험생의 이상한 특징 때문에 공부학 경술 무경험이거든요. 많이 공부 싶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고 1차 합격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화학을 많이, 물리를 많이, 생물을 많이 시키면 좋아하는 그 수험생의 잘못된 공부 방향성과 생각 때문에 선생들이 거기에 발맞춰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수도 최소화시킵시다. 방어인 수험생은. 문제수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은 화학이 공격인 사람일 때 얘기잖아. 화학이 정말 잘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도 화학을 공부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 내지는 화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건 이렇게 문제가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어떤 재미를 좀 더 느낀다. 그런 수험생일 때 문제수를 늘려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지금 오픈카 똑방 내지는 커뮤니티에 가보십시오. 화학, 미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 이런 개소리들이 막 있습니다. 합격자 중에 그런 글을 써놓은 놈도 있어요. 그런 걸 읽으면요. 그것 때문에 걔 때문에 5년 갑니다. 걔는 어떤 놈이냐? 전공이 화학이야. 그리고 화학을 원래 무지하게 잘하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괜찮은 애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애가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 잘 보십시오. 1차를 2년 내지 3년 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과학생이 그런 글을 딱 보고 믿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방식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트리트 피트 기출 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3년 걸립니다. 화학만 3년 걸려요. 학생은.
그러면 3년 걸려서 과연 8개 맞을 수 있느냐? 장담하는 데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학생이 3년 내내 화학만 한다고 하더라도 8개 못 맞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8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들이 이만큼을 해야 되는 1년 만에 해야 되는 수험생이 안 되는 과목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되지 않는 것에서 시간을 쓰다가 되는 것을 못하려고 하는 겁니까? 되는 건 뭐라고요? 민법, 산재법, 지구과학이라고요. 그건 되는 과목이라고요. 그리고 합격자라면 그 과목은 누구나 다 80점, 85점 이상 90점씩 받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갑시다. 그 전략은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고요. 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정리해서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번은 꾸역꾸역 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암기하셔야 되고 그 암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수는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방어인 수험생이 최소는 어떤 거 얼마큼이냐,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해냐, 어떤 내용이 응용계산형이냐라는 것은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매번마다 얘기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해암경입니다. 우리 문과 학생 외우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또 요런 데서 제가 묶어놨거든요. 어바웃 화학에 뭐가 또 있냐면 기출문제, 변리사 화학 기출문제 15년치를 해설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기출문제 15년치 해설해서 올려놨으니까 방어인 사람이 15년치를 다 풀 이유가 뭡니까? 가끔 가다 보면요, 방어야. 그런데 응용계산형 문제 안 풀린다고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지금 물어봅니다. 지금 시험 보름 남은 놈이.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난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15일 남았습니다. 뭐 해야 돼요? 전범위 다 훑어봐야죠. 전범위를.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에서도 자기가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 내지는 암기가 했는데 까먹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새로운 문제 푸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거 묻고 있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정말 답답하고 공부 방향성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수험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개강은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화학이라서 화학에 많은 비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 공부 시간을 짧게 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최대한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최대한대로 짧게 하고요. 커리큘럼도 최소한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도요. 이만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제가 변리사 강의를 하려고 다시 오면서 그걸 싹 축약해 갖고 버릴 거 싹 버리고 기출문제 싹 본 다음에 필요한 거 요것만 딱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 시중에 있는 교재로 내지 않아요. 그거 사려면 돈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갖다 그 부분만 잘 정리해서 이해 암기형 파트에서 이해가 방점이 아니라 암기하고 시험장 가서 이것만 풀어내겠습니까? 이것만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5개 내려 긁어버리세요. 풀지 말고요. 긁으라면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더 많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략으로 삼으셔서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오길 잘했구나. 이런 전략을 알게 되어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학생,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직장 다니세요? 그냥 전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부는 뛰어들었어요? 이제 뛰어들어 볼까 생각합니까? 직장 다니려고요? 그럼 이거 병행해서 가겠다? 학생은 뭐 뛰어들었습니까? 뛰어들어 볼까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요. 자, 주당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까? 5시간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뛰어들지 마십시오. 5년 이상 가도 못 붙습니다. 전일 공부하면서 5시간 공부한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평균적으로요, 10시간 근처는 가야 됩니다.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래서 주당 60 내지 7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수험생만 뛰어드십시오. 그래야만 합격이 비전이 이만큼 보일까 말까 해요. 그것도 끝까지 지켜야 붙습니다. 시작할 때 누구나 다 그만큼 해요. 시작할 때 누구나 다 그만큼 하는데 그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가는 수험생에 한해서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선생님 말하는 걸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당 60 내지 70시간 이상의 자습시간 플러스 강의 듣는 시간까지 포함입니다. 강의 플러스 자습시간을 포함해서 10시간 하루에 10시간 근방의 자습과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할 만큼의 시간을 빼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 조금 예외가 돼요. 직장 다니면서 그 빠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20시간 정도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효율이 남다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전일 공부하는 사람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공부하는데 5시간 한다?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내내 5년 내내 그냥 1차만 떨어져요. 못 붙어요. 그렇게 만약에 마음을 먹었다면요, 마음가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임하시고 공부 시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근처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성의 있는 수험생일 경우에 그때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변리사 수험생은 한 명도 우스운 사람이 없어요. 1차는 우스운 사람 많아요. 하지만 2차 때는요, 한 명도 우스운 사람 없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공부 잘하는 놈들만 싹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5시간 공부한다? 못 붙어요. 그거는 합격자의 마음가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꼭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공부를 이제 하시려는 의향이 들으신다면 그때는 공부 시간을 얼마큼이나 가지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공격으로 삼고 어떤 과목을 방어로 삼아야 하는지도 한번 공부해 나가면서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데 합격의 1차 합격에서 얼마나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